하다가 갑자기 말이 끊기고 익숙했던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기만 하는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 뇌가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머릿속이 뿌옇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야 할 작은 모세혈관들이 서서히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증상은 아주 교묘해서 병원 정밀 검사에서도 큰 혈관들은 멀쩡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욱 뚜렷해지고 나중에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저는 올해 81살이 된 내과 전문의 김병재입니다. 1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이 작고 무서운 증상들을 셀 수 없이 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건망증으로 치부했던 작은 말실수나 기억력 저하가 나중에는 치매나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에 이 증상들을 잡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절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놀랍게도 복잡한 치료법이나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 증상들을 개선하고 뇌 기능을 회복하신 분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일상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딱 2가지 과일과 몇 가지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작은 습관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혈관을 지키고 기억력을 되찾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제 말만 듣고도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놀라운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 뇌를 다시 맑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뇌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들을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달 전 저의 오랜 친구이자 60년 지기인 박성호가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건강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하던 친구였습니다. 환갑이 지난 후에도 매일 등산을 다니고 누구보다 활기차게 살았기에 그의 방문이 의아했습니다. 성호는 조심스럽게 요즘 자꾸 말을 잊어버리고 대화 중에 흐름이 끊기는 일이 잦아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친구들과 식사했던 식당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서 한참을 끙끙대다가 결국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건망증인가 싶었지만 장을 보러 갔다가도 무엇을 사러 왔는지 기억이 안 나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일이 잦아지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활력과 총명함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큰 걱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성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검사 결과 큰 뇌혈관은 겉보기에 멀쩡했지만 뇌 속 깊숙한 곳에 미세한 모세혈관 일부가 막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뇌의 일부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성호에게는 복잡한 약 대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드시고 식사 때마다 석류즙 한 잔과 다양한 채소를 한 접시씩 챙겨 먹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성호였지만 저를 믿고 꾸준히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뒤 성호는 다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의 불안하고 어두웠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환한 얼굴로 머리가 맑아졌다고 기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단어가 막히는 일이 현저히 줄었고 심지어 예전에는 잘 떠오르지 않던 예전의 기억들도 다시 선명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 하나가 삶의 질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저는 성호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지나치기 쉬운 작은 증상들을 방치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그 전체적인 흐름과 원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작은 습관들을 바꿔야 하는지 그 절실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미래의 큰 건강을 지켜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성호님처럼 일상에서 깜빡하는 일 때문에 불안해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과일 몇 가지, 채소 몇 가지. 매일 식탁에서 만나는 이 작은 습관이 모세혈관을 다시 깨우고 기억력까지 되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뇌 속 혈관을 청소하는 과일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혈관의 청소부, 레몬의 유기산 작용. 우리 몸의 혈관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노폐물과 콜레스테롤 찌꺼기로 인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특히 뇌 속의 미세한 모세혈관은 그 굵기가 머리카락보다 얇아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혈액순환이 크게 나빠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박성호 님도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했지만 머리가 멍하고 말이 끊기는 증상이 점점 심해져 불안해하셨습니다. 정밀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저는 박성호 님에게 매일 아침 레몬 물을 드시는 것을 권했습니다. 레몬의 풍부한 유기산 성분은 강력한 세정제와 같아서 혈관벽에 끈질기게 달라붙은 노폐물과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부드럽게 녹여내는 작용을 합니다. 이로 인해 막혔던 모세혈관이 서서히 뚫리면서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한 달 뒤 박성호님은 환하게 웃으며 진료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침에 레몬 물을 꾸준히 마셨더니 머리가 맑아지고 가장 큰 고민이었던 대화 중 말이 끊기는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던 단어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온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레몬의 유기산이 뇌혈관 속을 깨끗이 청소해 주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레몬 물을 드실 때는 레몬 반 개를 미지근한 물에 타서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뜻한 물은 혈관을 이완시켜 흡수율을 높여주고 공복에 드시면 유기산의 효과가 몸 전체로 빠르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평소 위가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레몬의 산성 성분 때문에 위가 쓰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레몬 양을 줄이거나 물의 양을 충분히 늘려 묽게 희석하고 식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장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평소에 레몬 물을 습관처럼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 혈관의 든든한 방패, 레몬의 항산화 성분. 레몬은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혈관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 역할도 합니다. 레몬 속에는 비타민C, 셀레늄, 그리고 다양한 플라보노이드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인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줍니다. 뇌혈관의 건강은 결국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박성호님께서 꾸준히 레몬 물을 마신 후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진 것도 바로 이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활성산소가 줄어들면서 뇌세포의 손상이 방지되고 염증 반응이 억제되어 뇌 기능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뇌혈관이 건강해지니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세포들 역시 제 기능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레몬의 좋은 성분은 과육뿐만 아니라 껍질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레몬을 껍질째 활용하시면 훨씬 더 풍부한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껍질에는 농약이나 왁스 같은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활용하여 꼼꼼하게 세척한 후 사용하셔야 안전합니다. 레몬 껍질을 잘게 갈아서 물에 타 마시거나 요리에 첨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혹시 레몬 껍질까지 활용하여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 혈관 염증의 소방수, 석류의 폴리페놀. 뇌혈관 건강에 있어서 염증은 또 다른 치명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혈액이 탁해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져서 혈액순환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는 치매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72살의 박순자님은 평소 혈압이 높고 만성적인 두통에 시달리셨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약을 처방받으셨지만 두통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며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박순자님께 석류를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석류에는 안토시아닌, 타닌, 엘라그산 등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지닌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에 생긴 미세한 염증들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박순자님은 석류즙을 드신 지 한 달 만에 두통이 현저히 줄었고 혈압도 조금씩 안정되는 것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낮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뇌에 쌓여있던 염증 반응이 줄어들면서 두통이 완화된 것입니다. 게다가 머리가 훨씬 맑아진 느낌이 들어서 생활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석류의 좋은 점을 온전히 섭취하려면 씨앗까지 통째로 착즙된 석류즙을 하루 한 잔, 식전이나 공복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석류의 좋은 성분 대부분이 씨앗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석류즙의 당분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고 드시는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당분 과다 섭취는 오히려 혈당을 높여 혈관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석류즙을 꾸준히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석류의 에스트로겐 유사 성분. 석류는 뇌혈관의 염증을 줄이는 것 외에도 우리 뇌에 직접적인 영양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석류에 들어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유사 성분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이 성분은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손상된 신경세포를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칼슘 흡수율을 높여서 뇌 기능을 유지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박순자님께서 석류즙을 꾸준히 드신 후 두통과 혈압뿐만 아니라 평소 자주 겪으셨던 관절통까지 완화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석류의 에스트로겐 유사 성분이 뼈와 관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뇌 건강을 챙기려다 전반적인 신체 건강까지 함께 좋아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석류의 좋은 성분은 대부분 씨앗에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석류를 통째로 착즙한 즙을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만 석류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석류를 꾸준히 드신 뒤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섯 번째, 기름을 바꾸면 혈관이 달라집니다. 생들기름. 우리가 매일 먹는 기름은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참기름처럼 고온에서 볶아 제조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나고 이는 우리 몸속에 들어와 혈관 염증을 유발합니다. 박성호님은 요리에 주로 참기름을 사용하셨는데 제가 생들기름으로 바꾸는 것을 권했습니다. 생들기름은 열을 가하지 않고 압착하여 짜낸 기름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주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박성호님은 생들기름으로 바꾼 후 혈압이 안정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셨습니다. 생들기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나물무침이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밥에 비벼 먹어도 좋습니다. 또한 생들기름은 산패가 빠르기 때문에 소량씩 구매하여 신선할 때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어떤 기름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 소금을 줄이면 뇌가 살아납니다. 한국인의 식단에서 소금은 빼놓을 수 없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소금 섭취는 뇌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고 이는 혈압 상승을 유발하여 뇌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소금은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박성호님은 평소 국물 위주의 식사를 즐겨 하셨는데
제가 건더기 중심의 식사로 바꾸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소금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혈압도 안정되면서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으며 이는 티스푼 1개 정도의 양에 불과합니다. 젓갈, 장아찌, 국물 간 조절부터 시작하여 소금 섭취량을 줄여나가면 뇌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하루 소금 섭취량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소금과 기름, 과일만으로는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뇌혈관 건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식탁 위 채소의 역할이 반드시 더해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채소들이 뇌 속 혈관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뇌혈관 건강, 채소 없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첫째, 채소는 궁합대로 먹어야 효과가 커집니다. 뇌 건강을 위한 채소 섭취는 단순히 많이 먹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채소를 어떻게 조합하여 먹느냐입니다. 채소마다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분과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은 강력한 항암 및 항염 효과가 있지만 흡수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함께 섭취하면 설포라판의 생체 이용률이 크게 높아져 뇌혈관 보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시금치와 비트의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금치의 엽산과 철분, 그리고 비트의 질산염 성분이 만나면 혈액 생성과 혈액순환을 동시에 촉진하여 뇌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반대로 특정 채소들의 조합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강한 향을 가진 마늘이나 양파는 위가 약한 분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럴 때는 부드러운 식감을 가진 채소인 양배추나 시금치와 조합하여 드시면 좋습니다. 채소를 조합하여 드실 때는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영양성분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채소도 궁합을 맞춰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둘째, 시간에 따라 채소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채소를 먹는 시간대만 바꿔도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채소의 성분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오전에는 우리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인 만큼 마늘과 브로콜리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뇌혈류를 촉진하고 뇌를 깨워주는 채소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로 가볍게 데친 브로콜리와 다진 마늘을 곁들인 샐러드를 드시면 하루를 맑은 정신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후에는 우리 몸이 서서히 휴식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시금치나 양배추, 비트처럼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돕는 채소를 드시면 좋습니다. 시금치의 엽산은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을 돕고 비트의 질산염은 혈관을 이완시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양배추 수프 한 그릇을 드시면 속도 편안하고 뇌도 휴식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소를 언제 먹느냐에 따라 뇌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은 보통 채소를 어느 시간대에 드시고 계신가요? 셋째, 조리법 하나로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같은 채소라도 조리법에 따라 영양소에 파괴되거나 흡수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 건강에 중요한 핵심 성분을 놓치지 않으려면 올바른 조리법을 알아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는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열에 약합니다. 따라서 브로콜리는 살짝 데치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설포라판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흡수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늘의 경우 혈액순환에 좋은 알리신 성분은 마늘을 으깨거나 다져서 공기와 접촉했을 때 잘 생성됩니다. 따라서 마늘은 으깬 뒤 잠깐 두었다가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는 엽산이 풍부한데 엽산은 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시금치나물은 끓는 물에 아주 살짝만 데쳐내야 엽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소의 영양을 살리는 조리법을 실천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넷째, 장 건강과 뇌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장 건강과 뇌 건강의 연관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애선의 축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장 건강이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장은 뇌에 해로운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뇌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박성호님은 채소를 꾸준히 드신 후 뇌가 맑아진 것 외에 속이 편안해지고 변비가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채소 섭취가 단순히 뇌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장 건강까지 개선하여 전반적인 몸의 컨디션을 끌어올려준 것입니다. 다만 식이섬유는 평소에 채소를 잘 안 드시던 분들이 갑자기 많이 먹으면 복부 팽만이나 가스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천천히 양을 늘려가며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채소를 드신 후 속이 불편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다섯째, 피토케미컬, 채소 속 숨은 병막이 성분. 피토케미컬은 채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우리가 채소를 섭취하면 이 피토케미컬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뇌세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시금치의 엽산, 비트의 베타인 등 각각의 채소에 들어있는 다양한 피토케미컬들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뇌혈관의 염증을 막아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채소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우리 뇌를 보호하는 소중한 약인 셈입니다. 혹시 채소를 단순한 반찬으로만 생각하신 건 아닌가요? 말이 끊기고 익숙했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머리가 멍한 느낌.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저는 81 평생 의사로 살아오면서 이런 증상들이 우리 뇌 속의 작은 모세혈관들이 조용히 막히고 있다는 위험한 경고 신호임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경고를 무시한 채 지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이 경고에 귀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간의 진료 경험 속에서 저는 복잡한 약이나 고가의 치료 없이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작은 음식 변화만으로 뇌혈관이 회복되고 맑은 정신을 되찾는 사례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꾸준함의 중요성과 습관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작은 실천들로 큰 변화를 만들어낸 주인공들입니다. 레몬은 뇌혈관 벽에 쌓인 묵은 찌꺼기들을 깨끗이 씻어내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석류는 혈관에 생긴 염증을 진정시키고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식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채소 한 접시는 뇌를 살리는 최고의 명약이 됩니다. 브로콜리, 마늘, 비트, 시금치, 양배추 이 5가지 채소는 혈액순환을 돕고 뇌세포를 깨우는 핵심 성분을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기름 대신 생들기름으로 바꾸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소금 줄이기라는 아주 단순한 습관 하나가 이 모든 노력의 효과를 완성해 줍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뇌혈관이 막히면 머리는 늘 뿌옇고 답답하며 대화는 자주 끊기고 중요한 약속이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스스로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활력과 자신감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개운하며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막힘없이 술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손주들의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불러줄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더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변화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실천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 미지근한 물에 레몬 반 개를 타서 마셔보세요. 그리고 식사 전에는 석류즙 한 잔을 챙겨 드시고
밥상 위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 한 접시를 꼭 올려두십시오.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식습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하루 단 5분으로 뇌혈관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처럼 거창하지 않고 누구나 침대에 앉아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습관들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가장 먼저 바꿔보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고치고 싶은 식습관은 무엇인가요?